네, 오늘은 초소형 무선 심장박동기 예전에 제가 리들리 스페이스메이커라고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피부 밑에다가 이식을 하고 이제 꼬매므로써 이제 한 2cm, 3cm 정도 이제 상처가 남는 이제 그 박동기 외에 아예 심장에다 넣는 이제 초소형 무선 심장박동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1년 넘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술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의 최대의 단점은 이제 심방과 심실의 조율이 안 되는 뭐 방실 차단인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 좀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워서 요걸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극복한 이제 고런 단점을 극복한 이제 무선 심장 박동기가 이제 9월 1 일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상용화가 돼서 이제 많이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의료기기 뭐 요런 것들 때문에 이제 허가받는 과정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9월 1 일이죠. 이제 이번 올해 9 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린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긴 하겠는데, 좀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맥이 지나치게 느리신 분들, 이제 심장 박동기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은 이제 기존에 넣는 심장 박동기고요. 심장에 이렇게 줄이 한 가닥, 두 가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동기의 배터리 같은 역할, 이제 컴퓨터의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줄과 이제 배터리 사이에 이제 신호 연결을 함으로써 이제 맥이 느릴 때 이제 박동을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장 박동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시술을 할 때 수면 마취를 보통 하고요. 보통 이제 국소 마취하는 경우도 있고 뭐 1시간 정도면 금방 끝나기는 합니다. 근데 요것의 최대의 단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터리가 아무리 작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께라는 것이 좀 있고 크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이런 전깃줄이 두 가닥 또는 한 가닥이 들어가는데, 이 전깃줄 같은 경우는 반영구적으로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삽입을 하면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동기에 예를 들어서 염증이 생기거나 감염이 되어서 이거를 제거할 일이 생기게 되면은 거의 수술에 준하는 이제 시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박동기 배터리를 넣은 부분에 이렇게 상처, 꼬맨 상처가 남음으로써 이제 남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젊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수영복을 입는다거나 했을 때도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돌아 눕는다거나 또는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도 조금 불편감을 느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이 기존의 엑스레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무선 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 이렇게 상당히 작아졌고, 요것은 심장 안에다가 실제로 그대로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오는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도 없고요. 그리고 박동기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흉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남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것의 최대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심실과 심방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차단이 된 이제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 부정맥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없는 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박동기가 이제 심장의 아래쪽에 이렇게 딱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위에 두 개가 있고 아래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방이 네 개가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위쪽 심장이 있고 아래쪽 심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이 이제 보통 심장의 구조인데, 위와 아래는 이렇게 경계선으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제 박동기라는 것은 아래쪽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쪽 심장이 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심장이 뛰는, 쿵짝쿵짝 하면서 이제 규칙적으로 뛰는 게 정상인데, 위와 아래가 연결이 끊어진 이런 부정맥이 이제 방실 차단이라고 하는데, 박동기라는 것은 이제 아래쪽 심장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쪽 심장이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 심장이 한번 뛰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래쪽 심장이 이어서 뛰어야 되는데, 이 박동기가 이제 아래쪽 심장에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심장이 뛰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와 아래의 차단이 되어 있는 심장 서맥, 부정맥인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기존에 심장에 줄을 넣어서 박동기를 넣는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저희 환자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작은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이 있어요. 요게 이제 위쪽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조금 굵은 이런 신호들이 이제 아래쪽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근데 위에서 나오는 신호들의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고 두 번에 한 번씩 아래쪽 신호가 나오죠. 이렇게 두 번 나오다가 아래쪽 신호 나오고 또 두 개 나오다가 또 아래쪽 신호 나오고, 즉 위쪽 심장과 아래쪽 심장이 서로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에 이제 무선 심박동기 같은 경우를 아래 심장에만 삽입을 하게 되면 위쪽에서 나오는 신호를 이 박동기가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의 심장을 뛰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런 박동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아까는 두 번에 한 번씩 뛰었다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의 심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뛸 때 아래 심장이 한 번 뛰고, 또 위의 심장이 한 번, 두 번, 세 번 뛸 때 아래 심장이 한 번 뛰고, 이렇게 처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두 번에 한 번이었지만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세 번에 한 번으로 연결이 더 심해지는, 연결이 더 끊어지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선 심박동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전깃줄을 위와 아래 심장에 하나씩 넣어서 이제 배터리로 연결을 하는 이제 고식적인 박동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사용하게 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심장에만 이제 박동기를 넣는다 하더라도 심장이 뛸 때마다 이렇게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위쪽 심장이 뛰었다는 걸 인지하고 거기에 이어서 바로 아래쪽 심장을 뛰게 해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박동기를 넣은 이후의 심전도고요. 보시는 것처럼 위의 심장이 한번 뛰고 바로 이어서 아래 심장이 뜹니다. 그리고 여기도 위쪽 심장이 뛰고 아래 심장이 뛰고 또 위쪽 심장이 뛰고 아래 심장이 뛰고 바로 한 개 한 개씩 서로 딱딱딱 조화롭게 박자에 맞춰서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한 번이니까 실제 본인의 박동수는 80번, 90번이다 하더라도 실제 심장은 딱 절반밖에 못 뛰었는데 이 박동기를 넣고 나서는 이제 정확하게 80번, 90번 본인의 맥박수대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뭐 운동을 한다거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할 때도 이제 숨찬 증상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시술하는 방법은 예전에 그 말씀드린 초소형 무선 심장 박동기랑 사이즈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시술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오른쪽에 그 정맥, 대퇴정맥을 천자를 해서 이쪽으로 박동기를 쭉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심장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하는, 보통 한 30분 정도면 시술은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심장의 오른쪽 아래 방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서 뛰는 심장의 모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얘가 인지를 해서 위쪽 심장이 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아래쪽 심장이 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시게 되면 보통은 이제 외부에서 나타나는 흉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물감,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왼쪽 어깨 쪽에 있음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좀 불편감, 운동할 때의 제한, 이런 것들이 없어졌고요.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바닥 올렸을 때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한 0.8cc, 무게는 한 1.75g인데 심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보이는 건 없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기존에 이제 있던 초소형 무선 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 한 12년 정도 썼는데 이렇게 기능이 좀 추가됨으로써 배터리 수명이 좀 짧아졌을 것 같긴 하지만 환자분의 심장 상태에 따라서 대략 한 8년에서 13년,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정도 쓰실 수 있다고 보고요. 요것은 이제 배터리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제 또 다른 박동기를 한 개를 더 넣는 방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쇠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MRI를 찍을 수 없을 것 같지만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3테슬라의 조금 더 해상도 높은 MRI에서도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무선 심장 박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 심장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방실 차단, 뭐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정맥인 경우에는 시술이 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이제 줄을 넣는, 2개의 줄을 넣는 박동기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기능이 추가된 이제 무선 심장 박동기가 이제 9월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이제 방실 차단, 즉 심방과 위쪽 심장, 심실, 아래쪽 심실이 서로 끊어진 섬에게 있어서도 이런 무선 심장 박동기를 이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박동기가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제 기존의 고식적인 그 박동기를 하지 않고 좀 요 무선 초소형 무선 심장 박동기를 원하신 분들은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